자, 시작할게요. 저번 시간에 이제 정적분 활용 나갔던 것들 이제 뭐 단어 종합 문제 전까지 우리가 줬으니까 역함수의 넓이까지 했었죠. 그 부분까지 질문 답변 하도록 할게요. 자, 보니까 793번이네요. 793번. 삼참수 f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고 이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27이라고 했을 때 fx의 극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죠. 자, 먼저 성질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그리고 x축이 이렇게 접하는데 만나는 근 하나가 이렇게 3이라고 주어져 있죠. 그때 우리가 뭐라고 했었냐면 이 접점으로부터 몇 대면 2대 1이라고 했었지. 맞아? 이 K라고 하면 결국 얼마?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이제 3 되는 거니까 1, 2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맞습니까? 2에서 무슨 값을 갖는 거야? 극소값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됐죠? 이 fx가 지금 0이라는 중근을 가지니까 x제곱을 인수로 갖고 x 빼기 3을 이렇게 인수로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상차에서 모르니까 k라고 하면 저기 겹치니까 a라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의 넓이가 27이래요. 자, 그럼 기억나나? 삼참수 이렇게 있었을 때 직선과 삼참수랑 이렇게 접하는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공식은 12분의 3차계수의 절대값 쉬운 거 에다가 여기 x좌표 벨타라고 하고 여기 알파라고 하면 큰 근에서 작은 근 뺀 거에 4제곱이라고 계산했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의 넓이가 27인데 그게 어떻게 계산된다고? 12분의 a는 뭐 지금 모양으로 봐서는 양수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12분의 a 곱하기 큰 근 3이고요. 작은 근 0이 되는데 여기에 4제곱이다. 그래서 12분의 a 곱하기 3에 4제곱 되는 거니까 4분의 27 a 되는 거 맞나요? 따라서 a의 값이 얼마? 4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네요. fx의 극소값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fx의 극소값은 어디에서 갖는다고? 2에서 갖는다고. 그래서 f2 값을 구하라는 거네요. f2는 어떻게 됩니까? 4 곱하기 2의 제곱 4 2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1. 그래서 극소값은 마이너스 16이다 라고 해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앞에서 배웠던 3차함수 성질을 또 이용을 하면은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 정리하도록 합시다. 자, 이어서 796번 볼게요. 도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경우가 되는데, 자, 여기에서 그림이 조금 고래처럼 생겼지만 한번 그려보면 하나는 x 4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이너스 x 4제곱 플러스 x라고 해서 되는 그래프라고 하겠습니다. 요게 y는 마이너스 x 4제곱 플러스 x, 이 녀석이 y는 x 4제곱 빼기 x 세제곱. 그런데 얘를 y는 ax 곱하기 1-x에 의해서 2등분된대. 이렇게 해서 이걸로 딱 절반씩 나뉘어진대. 됐나요? 그랬을 때 이 상수 a의 값은 얼마입니까? a 곱하기 x 1-x였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전체 넓이가 어떻게 되나 보니까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항상 위에 있는 곡선에서 아래에 있는 곡선을 빼야 한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파란색에서 이 분홍색을 빼줘야 되겠네. 그래서 얘를 빼게 되면 마이너스 2x 4제곱 그리고 플러스 x 세제곱 더하기 x가 되겠네요. 얘를 정적분하면 0과 1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나오겠지. 0부터 1까지 이 파란색과 분홍색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전체 넓이가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얘의 절반이 뭐가 된다고? 이제 이 위에 있는 거에서 뭐 아래에 있는 거 혹은 이 파란색에서 노란색 빼준 거 아니면 노란색에서 분홍색 빼준 거를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한번 이거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위에 있는 거 이게 마이너스 ax 제곱 플러스 ax가 되는 거니까 이 노란색에서 이 빨간색을 빼게 되면 마이너스 x 4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ax 아니지 저기 플러스 차수 내림차순으로 하게 되면 플러스 x 세제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x 제곱 더하기 ax 이 녀석과 같다라고 해서 a가 계산할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얼마 나오는지. 됐죠? 자, 그래서 아마 796번에 계산하면 a가 4분의 3 나와서 4번 되겠습니다. 4번. 그렇죠? 자, 아니면은 얘를 이렇게 좀 더 편하게 하고 싶다 라고 하면 뭐 얘를 fx라고 두고 이 녀석을 gx라고 두고 이 녀석을 hx라고 뒀을 때 인테그럴 우리가 이 넓이가 서로 같다라고 했으니까 파란색 그러니까 0부터 1까지 gx에서 뭐를 hx를 빼준 게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노란색에서 빨간색 빼준 hx에서 fx를 뺀 거 정수분한 거와 동일하다라고 하면 이거 넘겨주면은 어차피 적분 구간 똑같으니까 정수분 성질에 의해서 0부터 1까지 g 빼기 h에서 얘 넘어오면 부반대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h 플러스 f가 되는 거니까 이거 f랑 g를 더한 게 뭐가 되겠어? x 4제곱 날라가죠. x 4제곱 날라가면서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x에다가 빼기 hx에다가 2배를 해주는 마이너스 2를 곱해주면은 플러스 2ax 제곱 마이너스 2ax 이 녀석을 정적분한 게 뭐다? 0이다라고 해서 구해도 크게 뭐 상관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틀린 건 아니니까. 자, 그리고 나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798번 가도록 할게요. 798. 보니까 뭐 두 개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3차함수 f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세제곱 더하기 8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얘의 그래프와 그림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꺾여서 쭉 내려오는 3차함수가 있었는데 이 녀석이 x축가 만나는 점을 a라고 하겠대. 그러면 이게 0 되게 하는 그 x값이 뭐가 됩니까? 1이 되죠. 그래서 a 좌표가 1,0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나서 a를 지나면서 x축의 수직인 직선 딱 봐도 간격이 틀리지. 자, 이런 a라는 점을 지나면서 지금 x축의 수직인 직선을 l이라고 하는데 이
곡선과 y축 및 직선 y는 k라는 요 녀석 여기를 이렇게 쓱 y는 k 했을 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이 부분 여기를 S1이라고 하겠대요. 그리고 나서 fx와 l 그리고 y는 k로 둘러싸인 이 부분을 어떻게 S2라고 하겠대. 그때 넓이 S1과 S2가 같다라고 했을 때 S1과 S2가 같다라고 했었는데 여기 자세히 보면 이 부분 여러분도 책에다 표기를 하게 되면 이 초록색으로 지금 칠하고 있는 이 부분을 S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되나 봐봐. 결국 똑같이 양변에다가 S를 더해주게 되면 S 플러스 S1과 S 플러스 S2가 똑같다라는 소리지. 그쵸? S1이랑 S를 더하게 된 게 뭐가 되나 보니까 0부터 1까지 이 fx를 정적분한 거 맞습니까? 그쵸? 왼쪽은 뭐가 되는 거야?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fx가 마이너스 x 더하기 1의 전체 세제곱 플러스 8 이라는 녀석을 정적분했다라는 거죠. x축 위에 있었으니까. 그럼 얘가 뭐가 되나 보니까 S 더하기 S2가 뭐가 되니? 딱 보니까 여기 이렇게 직사각형 되는 거 보여요? 가로 길이 1이었고 세로 길이 K였네. 넓이가 뭐가 된다? K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얘를 정적분해서 4배를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다 전개할 거야? 우리는 배웠어. 얘 n제곱을 만약에 부정적분한다라고 했었을 때 뭐라고 했었냐면 일단 차수가 올라간다라고 했었죠. 적분을 하게 되면 뭘 미분했을 때 ax 더하기 b의 n제곱이 나오나 보니까 ax 플러스 b의 n 플러스 1제곱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 지수의 역수를 곱해준다라고 했었지. 뿐만 아니라 이 속에 있는 거를 미분을 하게 되면 a가 나온다라고 했었는데 그 녀석의 역수까지 곱해줘야지 우리가 적분을 완료한 거지. 그러니까 이 전체를 미분해야지만 ax 더하기 b의 n제곱이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지금은 너무 헷갈리지 않게 여기 1차 계수의 값을 항상 1로 둘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해야지 이걸 언제 또 전개한 다음에 또 우리가 적분을 하긴 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그럼 적용을 시켜보면 이거 적분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x 플러스 1의 4제곱 속에 거 미분한 거 1이니까 그 녀석의 역수는 그냥 1 생략하고 8 적분하게 되면 8x가 되죠. 이거를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1까지 정적분하겠대. 그러면 이거 계산해보면 윗끝 집어넣고 아래끝은 0 집어넣으니까 자 윗끝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2의 4제곱이니까 16 플러스 8 빼기 아래끝 0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1의 4제곱 1이죠. 생략 플러스 0이니까 생략. 그러면 얘가 얼마 나오나 보니까 마이너스 4 더하기 8이니까 4 더하기 4분의 1이네요. 그러니까 4분의 17이 되는 거죠. 그걸 K라고 한 거예요. 따라서 4K의 값은 얼마다? 17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번 보니까 그림과 같이 4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직사각형 내부가 곡선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에 의해서 나누어진 두 부분을 a와 b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y는 ax에 의해서 나누어진 두 부분을 c와 d라고 하겠대요. a 넓이와 c의 넓이가 똑같을 때
300 곱하기 a의 값을 구하여라. 이런 사각형을 3참수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이라는 애가 있었고 그 부분 여기 a라고 하고요. 이 녀석 있죠? 여기를 이렇게 a라고 하겠다. 그리고 여기를 b라고 하고 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한꺼번에 그릴게요. y는 ax라는 애. y는 ax 원점리라는 애인데 이런 사다리꼴 만들죠? 겹치지만 y는 ax. 그럼 지금 이 파란색 부분 여기를 b라고 하겠대. 근데 c라고 하겠대. 그런 a와 c의 넓이가 똑같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빨간색 부분이랑 이 파란색이 똑같았다라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아까 저거 한 거랑 좀 비슷한 느낌으로 하면 된다는 건데 잘 보세요. 공통 부분이 있지. 뭐? 색을 좀 더 칠해서 네, 곡선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 보이죠? 제가 좀 설명을 보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이 부분이 공통되는 거 맞습니까? 그쵸? 결국에 이게 공통 부분이었으니까 여기 이 부분의 면적과 어디? 이 부분의 면적이 서로 똑같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넓이를 S1이라고 할게요. 여기를 S2라고 할게요. 그 S1과 S2의 넓이가 서로 똑같았다라는 거니까 얘 계산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이 위에 있는 부분의 넓이 얘 만나는 점이 있겠지. 맞습니까? 만나는 점이 있는데 그때 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우리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에 있는 거를 빼주게 되면 어떻게 돼? 이거 사실 보게 되면 만나는 교점 뭐 알파라고 해보면 인테그럴 0부터 알파까지 위에 있는 게 어떤 게 됩니까? 직선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 직선을 gx라고 할게요. 이 3참수를 fx라고 할게요. 그러면 0부터 알파까지 이 직선 gx에서 fx를 뺀 넓이가 S1이 되고 그 다음에 S2는 알파서부터 어디까지? 2까지 위에 있는 게 이번에는 3참수가 되는 거니까 fx에서 gx를 빼서 정적분한 게 S2가 된다라는 소리죠. 이게 서로 같았으니까. 자, 그러면 이거 잘 보세요. 이거 넘어가게 되면 인테그럴 0부터 알파까지 그냥 x 생략할게요. g 빼기 f dx 마이너스 인테그럴 알파서부터 2까지 f 빼기 g dx 요게 0 된다라고 할 수 있지. 뭔가 범위가 이어지는데 여기가 마이너스라서 좀 애매해. 그러면 그 마이너스를 어디에다가 이 안에 넣어주면 되잖아. 그럼 어떻게 돼? 인테그럴 0부터 알파까지 g 빼기 f dx 플러스 인테그럴 알파서부터 2까지 g 빼기 f dx 되는 거 맞나요? 따라서 뭐가 되는 거야? 0부터 2까지 gx에서 fx를
된다고? 0이 된다고. 됐습니까? 자, 다시 쓰게 되면 결국 이 녀석은 인테그럴 0서부터 2까지 AX에서 뭐를? 이 3참수를 뺀 AX 빼기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을 정적분하게 되면 뭐가 된다? 0 된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A 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됐나요?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F에서 G를 빼도 상관없습니다. 왜? 이거 이쪽으로 넘기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알아둬라 라는 거 정리합시다. 네, 799번 갈게요. 그림과 같이 이차함수 fx ax 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b가 있는데 b라는 값은 0보다 크고 4a라는 값보다는 작다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뭔가 두 실근을 갖는 형태가 되는데 x축과 만나는 교점은 뭔지 모르겠어. 이렇게 y축이 있었어. 그림이 살짝 안 맞지만 그냥 이해해주세요. 자, 여기가 이 부분이 S1이라고 했고요. 이 x축 아래 이 부분이 S2입니다. 그런데 S1과 S2가 똑같았다라고 했었죠. 기억납니까? 자, 앞으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서 뭐가 설명이 되었었냐면 이렇게 두 곡선 사이의 넓이가 서로 같을 조건이 있었는데 개념 설명 쪽 볼게요. 개념 설명. 어디 있냐 보니까 6번. 그러니까 425페이지를 한번 펼쳐보세요. 이차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두 부분의 넓이가 같을 때 성립 조건 보면은 이차함수 fx에서 x축과의 교점을 알파와 베타라고 했을 때 이걸 기억을 했어야 돼. 그래야지 조금 더 편하다라는 거지. 알파와 베타라고 했었을 때 그때 어떤 조건이 있었어? 넓이가 같다라고 하면은 a와 b가 같으면은 베타라는 애는 뭐? 3알파가 된다라고 했었지. 그러니까 원점에서 이 한 근까지 거리가 알파가 되는 거니까 1대 2가 된다라고 했었죠. 성립하려면. 그러니까 여기가 2알파가 돼야 되는 거니까 총 3알파가 돼야 되겠지. 아, 그 말은 즉 이 ax 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b는 0의 근이 알파라고 했으면 다른 한 근은 3알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근의 합은 근과 계수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2차 계수분의 1차 계수가 되는 거니까 약분시켜버리면 4가 되네요. 근 찾았다. 한 근이 1이다. 그쵸? 한 근이 1 나왔어. 그러면 다른 한 근은 3이 되겠네요. 1과 3을 근으로 하는 뭐였어? 이차함수였어. 그러면 두 근의 곱은 근과 계수관계에 의해서 a분의 b가 되는 거니까 일단 b의 값은 3a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fx를 다시 쓰면 ax 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3b가 되어서 얘가 a 곱하기 x-1과 x-3으로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이차함수였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그때 gx를 뭐라고 했냐면 인테그럴 0서부터 x까지 ft를 정적분한 거래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런 형태 나오면은 아래 끝과 똑같은 x 값을 집어넣어서 g0의 값이 일단 0임을 알 수가 있고
뭐 쓰이든 안 쓰이든 간에. 자, 그 다음에 그 문자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G'X의 값은 뭐가 된다? fx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정리해 봅시다. 문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G'5분의 G5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아, 이 녀석 ft가 뭐가 되겠어? 그냥 이거 t라는 문자 집어넣어 준 거죠. 그러면 저거 적분하게 되면 3분의 a t 세제곱 마이너스 2a t 제곱 플러스 왜 b라고 썼니? a였는데 미안합니다. 여기는 3at 우리가 거기에다가 0부터 x까지 정적분한다라는 거니까. 그러면 얘가 뭐가 되죠? 3분의 ax 세제곱 마이너스 2ax 제곱 플러스 3ax가 되겠습니다. 3분의 ax로 좀 묶어볼게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6x 그리고 플러스 9가 되는 것 같습니까? 이거 뭔데? x-3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3분의 ax 곱하기 x-3의 제곱이 뭐였다? gx였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 G'5는 F5와 같다라고 했으니까 5 집어넣으면 A 곱하기 4 곱하기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G5의 값은 자 여기다 X에다 5 집어넣으면 3분의 A 곱하기 5 곱하기 얼마? 2의 제곱되는 거니까 4가 되죠. 계산만 하면 A 날려버리고 4 날려버리면 3분의 5를 2로 나누는 거니까 얼마 됩니까? 6분의 5 나오는 거 확인됩니까? 됐나요?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했던 거, 우리가 또 배운 거 잘 복습을 일단 해야 되는 게 우선이고 어떻게 2차 특이한 형태는 좀 외워두는 게 그래서 좀 좋다라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좀 계산 과정이 좀 더 복잡했을 텐데 최대한 간결하게 풀려면 우리가 배운 거를 이용을 해 먹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한 근을 알파라고 하면 이 넓이가 같아지려면 이 한 근이 3알파가 돼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뭐 수학상에서 배웠던 근각유사관계도 이용을 해보고 그러면 한 근을 찾았으니까 나머지 한 근도 찾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fx를 좀 더 간단하게 a 곱하기 x-1, x-3의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 이거를 적분을 하게 되면 gx 값도 구한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정적분과 함수에서 계산을 했었던 뭐 얘는 이용하지는 않았지만 뭐 언젠가 또 이용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자 그리고 나서 G'X가 이렇게 fx가 된다라고 해서 G'5분의 F G5의 값이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5만 각각 집어넣어서 계산만 해주면 된다. 2차 기수 구할 필요가 없었네요. 됐죠? 그 다음에 6번째 곡선과 접선 사이의 넓이에서 그 변형 문제 80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곡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라는 2차 함수 위에 두 점 0,3과 4,3에서의 접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죠.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있었는데 0,3이랑 4,3 그러니까 y는 3이 되게 하는 그 x값이 0이랑 4가 된다라는
춤이 있었죠. 됐습니까? 여기에서의 접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이렇게 접선, 이렇게 접선. 이 부분. 넓이 구하여라.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여기 얼마? 4가 되죠. 자, 여기 얼마 나오나 보니까 x가 2일 때 여기가 2, 얼마입니까? 4 빼기 8 플러스 3 마이너스 1이죠. 2, 마이너스. 그러면 여기 높이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니까 4 되는 거 맞나요? 그러면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뭐 접설 방식 계산해가지고 이거 하는 것보다 이 삼각형 넓이에서 이차함수랑 이 직선을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빼버리면 되죠. 됐습니까? 그러면 삼각형 넓이는 얼마가 되겠어? 여기가 지금 뭐 만나는 교점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여기 4,3에서의 접설의 방정식 하나만 구해볼까요? 이거 미분하게 되면 2x-4가 되는데 x는 4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4가 되죠. y는 4 곱하기 지나는 점이 접점 4,3이니까 x-4 플러스 3 즉 4x-16 더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13. 근데 x에다가 2를 집어넣었을 때 그 y 값이 얼마 되나 보니까 여기가 2, 마이너스 5가 되네요. 그럼 끝난 거 아니야? 삼각형 넓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길이 4 높이 8 에서 이 부분 이차함수랑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공식이 두 개 있었죠? 아르키메데스 혹은 그냥 우리가 정적분 6분의 이렇게 계산하는 게 있었으니까 뭐 두 가지 중 한 가지. 근데 우리가 이거 길이 구해놨으니까 그 아르키메데스 넓이 이용하게 되면 그거 뭐예요? 3분의 2 곱하기 LH L값 H값 알겠어요? 3분의 2 곱하기 4 곱하기 4 이게 그냥 모르면은 6분의 2차 계수 절대값 1 큰 근 4 작은 근 0 전체 세제곱 이거와 똑같습니다. 진짜인가요? 6분의 4의 세제곱이니까 64 3분의 32죠. 이것도 3분의 32 나오죠. 똑같네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은 우리가 접선과 이차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또 뭘 이용할 수 있어? 이거는 조금 모양이 대칭이었으니까 계산을 하기가 좀 편했죠. 그거 아니더라도 이차함수랑 우리가 그 개념 설명에서 뭐가 있었냐면 이차함수랑 왜 이렇게 이차함수 안 거래되냐? 이차함수랑 어떤 접선이 있었는데 이때 접점을 T라고 할게요. X좌표. 그렇게 했을 때 이 X는 A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런 식으로 계산할 때 그때 얘를 어떻게 계산했었죠? 이 넓이는 6분의 1가 아니라 이때는 3분의 1 그리고 2차 계수 A라고 해가지고 여기 K라고 할까요? 2차 계수 A라고 할게요. 그리고 큰 근에서 작은 근 해봤자 뭐 접점의 X좌표 여기에 세제곱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는 게 앞에 또 찾아보면 있는데 설명 안 되겠죠? 여러분들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802번도 마찬가지죠. 802번도 같은 방법이니까 크게 뭐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모양이 조금 틀어져서 그렇지 이렇게 지금처럼 전체 삼각형 넓이에서
그 접점 찾아서 여기 우리 접점의 x좌표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부분의 넓이를 빼주면 된다는 거네요. 알겠습니까? 자, 그 부분 알아두도록 하고 한번 해볼까요? 했나요? 안 했죠? 해보세요. 자, 802번도 마찬가지죠? 802번도. 이걸 좀 이용하면 편하다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모양이 조금 삐뚤어져서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 라고 했는데 y는 x제곱이라는 되게 기초적인 이차함수를 알려줬고 그리고 나서 이 바깥의 점 2분의 1, 마이너스 2에서 근 접선을 L과 M이라고 하겠대요.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뭔가 이렇게 하나. 접점이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접점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전에 도함수 활용해서 접선의 방정식 했을 때 밖에서 근 접선의 방정식 구할 때는 먼저 아무 때나 접점 좌표를 미지수로 잡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이 접선의 방정식을 계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 t, t제곱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만들면 y는 자 x제곱 미분하면 2x가 되는 거니까 x는 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2t 지난 점 t, t제곱이니까 x-t 플러스 t제곱 얘가 어디를 지난다? 이 밖의 점 2분의 1, 마이너스 2를 지난다 라고 해서 t를 찾아줘야지. x에다가 2분의 1 집어넣고 y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는 2t 곱하기 2분의 1 빼기 t 플러스 t 제곱. 자, 2t 분배해주면은 t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t 제곱 되겠네요. 그러면 넘겨주면은 얘가 뭐가 돼? 마이너스 t 제곱 넘어가면 플러스 t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t 빼기 2는 0이니까 둘 하나 막불. 그러니까 여기에서 접점의 x좌표가 뭐였다? 마이너스 1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쪽의 접점의 x좌표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2,4가 된다라는 거네요. y좌표는 사실 뭐 필요는 없으니까. 그러면 얘를 절반이면 뚝 자른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의 넓이 이 녀석은 어떻게 계산해? 똑같이 3분의 2차 계수 절대값 1 큰 쪽 2 빼기 2분의 1에 세제곱 됐니? 이 부분의 면적은 3분의 2차 계수 절대값 그리고 큰 쪽 2분의 1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에 세제곱 됐습니까? 정리하면 얼마입니까? 이거 두 개 더하면 되는 거니까 2분의 3의 세제곱이니까 3분의 1 곱하기 얼마? 8분의 27 여기는 3분의 1 곱하기 2분의 3이죠. 뭐야 똑같네. 2분의 3의 세제곱이니까 8분의 27 결국 이런 게 몇 개? 두 개가 된다는 거예요. 약분시키면 4분의 9가 된다라고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이 얼마다? 4분의 9가 된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됐죠? 마지막으로 이제 그 438페이지에 마플 개념 익힘 두 번째 정적분과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게 되면 y는 fx와 뭐 그 역함수 gx라고 했을 때 그 역함수 관계는 어떻게? y는 x 대칭이라고 했었죠? 대칭성을 좀 이용하면 편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있었냐면 a서부터 b까지 fx를 정적분한 것과 플러스 이 적분 구간을 좀 잘 들여다봐야 되는데 여기가 fa서부터 fb까지 그 fx의 역함수
gx라고 바꿔놓을 텐데 얘를 정적분한 거의 합은 뭐가 된다고? 윗끝끼리 곱한 직사각형 빼기 아래끝끼리 곱해서 만든 직사각형의 넓이 빼주면 된다라고 했었죠. 맞습니까? 이거 계산할 때 우리가 교육과정 외에 그 y축과 그 도형의 넓이 계산을 한 게 있었죠. 그 부분 해서 계산한다는 거. 그래서 이거 잘 보세요. 810번 보면 1번 먼저 볼게요. 이쪽으로 가? 810번 이번 낚였어야지. 자, 1번에서 뭐가 있었냐면 그림 안 그릴게요. 함수 fx 뭐였냐면 x 세제곱 더하기 x 빼기 1 얘의 역함수를 gx라고 하겠대요. 그랬을 때 인테그럴 1부터 9까지 gx를 정적분한 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되어 있죠. 이것만 뜬금없이 물어봤어. 그 역함수를 정적분 비겼다고 얘 어떻게 삼삼수도 역함수를 구해가지고 그걸 또 정적분을 하겠니? 계산이 얼마나 복잡한데. 일단 이거 역함수 구하는 것부터가 힘들지. 이거를 떠올려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이 앞에 뭐를 만들어주면 자 이거 잘 보면 이 녀석 그 그래프에서도 나와 있지만 x에다가 1 넣으면 y값 1 넣은 거 맞아요? 이 녀석이 f1이야. 그러면 여기에다가 x에다가 혹시 뭘 집어넣으면 9가 나오는지 찾아보니까 2, 그치? 이 9가 f2였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다가 뭘 써주면 돼? 인테그럴 1서부터 2까지 fx dx라고 하게 되면 이거 계산이 어떻게 된다고? 2 곱하기 f2 빼기 1 곱하기 f1 즉 2 곱하기 9 18 빼기 1 곱하기 1 1이니까 17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구하려고 한 인테그럴 1서부터 9까지 그 역함수를 정적분한 값은 뭐가 된다고? 17에서 1부터 2까지 fx를 정적분한 거를 빼주면 된다고. 이해됐습니까? 훨씬 쉽죠. 이렇게 하면 이 떠올리는 것 자체가 조금 힘들어서 그렇지 계산은 상당히 쉬운 과정이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그 2번 볼게요. 2번도 같은 방법이지 뭐. 다음 그림과 같이 함수 fx x제곱 더하기 x인데 전부 다 똑같은 왜냐면 1대1 대응이어야 하는 거니까 증가하는 쪽만 지금 선택한 거죠. 그거의 역함수를 gx라고 하겠다. 닫힌 구간 f1서부터 f2까지에서 gx와 x축 및 두 직선 f1 그리고 x는 f2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같은 방법.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뭐였어? f1서부터 f2까지 gx, dx의 값을 구하라고 한 거 맞아요? 이게 아니에요. 여기는 아주 친절하게 뭐 찾을 필요도 없이 이 녀석은 어떻게 된다고? 2 곱하기 f2 빼기 1 곱하기 f1 됐나요? 자, 이 함수에서 f2의 값은 얼마입니까? 4 더하기 2니까 6 12 빼기 1 곱하기 2니까 2 즉 10이네요. 그래서 구하려고 한 이 녀석은 준식은 뭐가 되나 보니까 10에서 인테그럴 1부터 2까지
x제곱 플러스 x를 정적분한 거를 계산하면 된다 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마플 디내믹힘 정적분과 이제 넓이 모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쵸? 자, 여기까지 하느라 고생 많았고 오늘 좀 짧게 하지만 다음 시간까지 가로조각 문제 베이직 노멀 잘 정리를 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